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인도에서 거둬온 성과가 엄청 큽니다. 500억 달러 무역 증진,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그 안에서 만들어내는 사업들이 굉장히 큰 규모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저께는 에너지하고 조선, 자동차 같은 분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한테 직접 수혜가 될까? 인도만 부자 만들어주고 우리 기술만 넘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외국에 들어가면 100% 우리 자본으로 회사나 공장을 세워서 그 이득금도 다 우리가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근데 너무 약탈적인 거 아니야? 그동안 모든 외국에 나가는 자본들이 그런 약탈적인 자본이었어요. 그래서 인도는 이런 약탈적인 자본의 진입을 사실상 싫어합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싫지. 입장 바꿔가지고 우리나라에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그 짓거리 하고 나간다 그러면은 진짜 열받는 거죠. 엄청 열받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내부 자본을 키우고 내부 산업을 키워주는 신뢰감 있는 파트너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같이 윈윈 해야죠. 인도가 그동안 소니나 내셔널이나 뭐 일본 전자기업들 엄청 유치했고 일본 자동차 공장들 유치했습니다만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을 인도 안에서 활용해서 쓴 비율은 5%도 안 됩니다. 다 수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 부품 수입해서 인도에서 조립하고 외국에 수출해서 돈을 갖고 가버리니까 인도 내에는 떨어지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뭔가를 그러면서 야 니들 노동자들 우리가 고용해 주잖아. 세계 최저임금으로. 그래서 요런 식의 그래도 고용해 주잖아. 그러니까 요런 식의 약탈적 자본 진출이 이제 전 세계 어디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 어디서도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현지화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지화 전략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을 가지고 내수에 기여를 하고 또 수출에 기여를 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기어 나온 부분을 그 나라하고 지분에 맞춰서 나눠 가지면 되는 겁니다. 즉 지분 구조만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단독으로 가서 100억짜리 공장을 차리는 것보다는 10%를 합작을 해도 1000억짜리 공장을 차리는 게 훨씬 더 이득과 미래 비전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 나라에 뼈를 묻는다. 그리고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같이 간다라고 하는 신뢰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인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예요. 하드웨어적인 거, 기술적인 거 우리가 전수해갖고 인도를 발전시키면 인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 건데 사실은 인도가 미국이나 유럽도 해줄 수 없는 대한민국이 가장 하고픈 그리고 앞으로 미래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확실한 아이템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AI인 거죠. 대한민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AI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성장 에너지를 한다라는 얘기를 쭉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송 작가도 얘기하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과연 그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AA 후진국에서 이게 가능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우리의 역량을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윤석열이가 3년 동안 R&D 예산도 싹 깎아버리고 진짜 윤석열이었으면 우리나라는 AI에 있어서 진짜 노예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할 줄 아는 건 뭐 앱으로 뭐 직장 추천해준다. 초등학생들 코딩 배우라 그랬죠. 네. 근데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AI의 국제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선언하고 2026년을 그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먼저 그 내용부터 설명하고 갈게요. 대한민국 정부는 AI 분야에서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 전 세계 AI 데이터와 기술, 규범이 모이는 글로벌 AI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을 AI 3대 강국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추진하는 방향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거예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AI 3대 강국 도약 및 국가 전략. 전 세계 AI 하고 싶은 나라 많아요. 먼저 투자해서 하고 있는 나라 많죠. 근데 우리가 탑3에 들겠다는 겁니다. 그럼 탑 1, 2는 누굴까요? 미국하고 중국이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뒤늦게 시작한 후발 국가이면서 탑3의 위치를 차지하겠다. 그리고 이미 차지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그 나라들은 AI 원기술을 개발해. AI 프로그램 자체를 막 지네들이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가지고 AI라고 하는 자체적인 이 스스로 인공 두뇌 프로그램을 만드는 쪽에서 이미 앞서가고 있는 거고 계속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는 엄청난 자본과 인력들이 필요로 합니다. 우린 거기에 들어가면 못하는 거죠. 그건 후발주자니까 후발주는 할 수 되지. 없는 거죠.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기로 했냐면 니들이 그런 좋은 두뇌를 만들어 오면 그걸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그걸로 공장을 돌리고 로봇을 돌리고 산업을 돌리고 기존에 있는 컴퓨터에서 쓸 수 있고 이거를 미국에서 쓰고 일본에서 쓰고 언어나 국적에 상관없이 그 나라에서 쓸 수 있게끔 우리가 베리에이션, 가공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우리는 그 기술이 특화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발하는 AI가 겁나 똑똑해가지고 막 미국 AI보다 훨씬 똑똑하고 중국 AI하고 바둑둬서 이기고 이게 아니야. 우리의 경쟁 목표는. 뭐가 됐든지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으면 그건 두뇌인 거고 그걸 움직일 수 있는 근육과 그에 따른 몸통이 필요한 건데 우리가 그걸 해줄게. 그리고 그 몸통과 로봇과 AI가 연결해갖고 하는 커넥터의 기술을 우리가 해줄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한 10조 원 가까운 예산을 거기다가 몰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AI를 구축하거나 기능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피지컬 AI라고 해갖고 그 AI를 실현해서 만들 수 있는 커넥팅 기술에다가 우리는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AI를 미국하고 중국만 만들었는데 원천 기술로 따져보면 사실은 두 나라께 지금 앞서가 있고 사실 미국 게다 미국 기업 4개 것들이 전부 다 지금 탑4를 형성하고 있고 중국 거는 저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좀 아리송한 상황에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걸 전 세계가 쓰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쓸 건지 나라마다 어떻게 바꿔 쓸 건지 AI와 AI끼리 서로 의견이 다르고 부딪히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중재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중재기구 내지는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관리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우리가 가장 먼저 던진 겁니다. 던져놓고 그거를 대한민국이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네. 글로벌 AI 연구 및 기구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UN AI 본부를 한국에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왜 그걸 하냐면 현대나 삼성이나 뭐 엔비디아나 애플을 유치해갖고 거기에 대한 기술을 쓴다고 하는 거는요. 그건 그 개인 기업의 어떤 역량이고 역할이잖아요. 다른 나라가 그거를 공평한 눈으로 받아보기 힘들어요. 수혜가 없으니까. 근데 UN 기구들은 명목상으로 어찌됐거나 전 세계 국가와 인류 공통의 가치를 위해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구들이 하는 일들을 먼저 AI가 진행을 하게 됐을 때 거기에서 가장 지구인들이 믿을 수 있는 공평하고 양심적인 모델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안에서 다음 확장, 이 분야들을 넓혀 나가보자라는 차원에서 일단 국제기구, UN 국제기구들에게 AI를 접종시키고 그거를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제본부를 한국에 두자라는 제안과 설치를 지금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왜 못하나요? 미국이 돈도 많고 컴퓨터 기술도 제일 많은데 미국은 스스로 지금 데이터 센터 하나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하려고 하면 그 하드웨어 자체가 전부 다 미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의 약탈적인 본성을 본 사람들은 미국이나 중국이 국제 AI를 관리하거나 그 중심에 서는 거를 원치 않아요. 못 믿는다는 거지. 즉, 우리 국가의 정보와 모든 관리 시스템과 그리고 관련된 SOC에 대한 관리를 미국이 관리하는 조직의 손아귀에는 넣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국가도 직접 그런 쪽에 AI를 바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기구 먼저 해보자는 거고, 이러한 제안을 먼저 제안하고 장소를 준비하고 그에 상응하는 서버와 데이터 센터들, 인력들을 제안을 한 국가가 대한민국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대한민국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생산부터 운영, 서버 관리, 프로그래밍 기술, 그리고 도덕성까지 다 갖춘, 중립적 도덕성까지 갖춘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 제안들을 국제기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또 AI와 관련된 기술력이 없다면은 아니, 예를 들면은 뭐, 방글라데시나 또는 뭐 인도네시아나 또는 아프리카의 나라가 저희 UN AI 기구 우리나라에 유치하겠습니다라고 한들 전 세계 국가가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유치가 거의 확정이 돼 갖고요. 지금 LOI를 작성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같이 이걸 해보겠다라고 해갖고 벌써 이제 그에 대한 조사와 준비, 자료의 내용, 업무의 방향에 대한 협의가 이미 시작돼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또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거 다 김민석이 한 거야. 김민석이 가갖고 이번에 LOI 받아왔잖아 라고 하면서 김민석 띄우기에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통령이 최근에 차지호 오산 출신 차지호 의원한테 이거 잘했다고 표창을 줬습니다. 차지호 의원은 초선 의원 아닌가요? 네. 차지호 초선 의원이고, 뭐, 의사 출신이시기도 하고. 네,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NGO 단체에서 네. 활동을 오래 하신 분인데, 그렇죠. 이분이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이와 같은 국제 AI 기구 설립안을 구성을 하셨고, 그에 맞춘 정책을 만들자라는 제안을 2년 전부터 하셨고, 그 이후로 법제화와 그와 관련된 기구를 만드는데 간사로서 법안 제안자이면서 직접적인 간사로서 참여하셔갖고 그 모든 사안들을 리드해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UN 가서 LOI를 맺을 때도 앞에 총리가 도장은 찍었지만 뒤에 실제 실무를 차지호 의원이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김민석을 무시하는 건 아니야. 서울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清華대 나온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머리가 나쁘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건 실제로 해본 사람, 그리고 유엔이라고 하는 NGO 단체나 이런 기관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게 AI하고 접목됐었을 때 그 영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제안할 수 있는 제안이었다는 거죠. 사실상 차지호 의원이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서 마무리까지, LOI까지 완성을 시키신 분입니다. 그래서 김민석은 표창을 안 줬지만 차지호 의원은 대통령 표창을 준 거예요. 감사패. 그러니까 감사패 걷다 대고 김민석이 그것까지 해냈는데 송 작가는 김민석 맨날 욕이나 하고 새라고 놀리고 새예요. 그냥 걔는 앞에서 푸덕거리고 다니는 새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UN AI 본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단순하게 UN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방식으로 특화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특화형 AI 혁신 허브 구축. 즉 이게 뭐냐면 각 산업에 따라서 이용 범위가 다르잖아요. 의학 분야나 뭐 제조업 분야나 농업이라든지 행정전산 이게 다 다른데 그와 관련한 연구들을 나눠준 거예요. 니들 다 뭉쳐갖고 한 가지만 하지 말고 돈 된다고 자동화만 하지 말고 너는 행정, 너는 스마트팜, 너는 뭐 제조업, 너는 뭐 자동차, 의학, 아니면 뭐 방송 엔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프로젝트를 다 나눠주고 그 기관에 스폰서를 하나씩 다 붙여준 거야.
뭐 공장 생산 같은 경우 삼성전자를 붙여주는 거고요. 뭐 스마트팜에 이런 거 하면 그와 관련된 대기업들을 붙여가지고 연구기관하고 이걸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를 실험해 볼 수 있는 실기업체를 붙여가지고 연구와 실증을 거듭해가면서 그 허브들을 구성해서 대한민국 안에서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완성되는 데이터들을 계속해갖고 특허를 신청하면서 표준화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먼저 특허를 신청해 놓으면 딴 데는 그 방법으로 못 따라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먼저 우리가 누적돼 있는 데이터, 실무적인 데이터가 쌓여갖고 상용화가 빨리 되면 이렇게 상용화된 게 가장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런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즉 커넥터, 피지컬 AI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지구상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시작도 못 해봅니다. 왜? 걔네들은 기업들 자체가 폐쇄적이라서 서로 정보 교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오픈 AI하고 다른 회사가 서로 AI를 놓고 핵심 코드를 주고받거나 이걸로 갖고 서로 비교를 해갖고 이걸 하는 절차 자체를 아예 외국 기업들은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교류하고 그런 것들을 비교해갖고 협업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체제화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어찌됐거나 우리나라 안에서 기술적인 가치를 높여야 되고 한 기업이 모든 분야를 독점할 수 없다는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독과점에 대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서로가 응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시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서로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그러니까 LG나 삼성이 경쟁을 하지만 중요한 기술이라든지 관련된 협업이 필요했을 때는 전 세계 어디서든지 그 협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대한민국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준비를 맞춰놓은 상황에서 이번에 인도를 가가지고 여기에 거대한 날개를 달게 됐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우리 그 배틀그라운드인가요? 게임 만들었던 크래프톤 회사하고 HCL 테크라고 하는 인도의 콘텐츠 기업이 만나가지고 새로운 AI 생태계를 만들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있다는 걸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크래프톤과 HCL 테크가 인도 내 게임 콘텐츠 및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IT 서비스를 협력하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어떤 회사입니까, 이 회사는? 크래프톤은 최근 네이버, 미래에셋과 함께 6천억 원 규모의 유니콘 성장 펀드를 출범시키는 등 인도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고요. 이 HCL 테크와의 협력 역시 게임을 넘어 AI,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등 광범위한 테크 분야에서 현지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가 되는데, 그럼 함께하는 이 HCL 테크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저희가 어제 타타 컨설팅 회사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 인도의 대표적인 3대 IT 기업이 있는데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가 있고요. 인포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업이 HCL 테크라고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네, 타타 컨설팅은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TCL이라고 하는 회사는 HCL이라고 하는 회사는 거기 그 프로그램들을 서비스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즉 프로그램이 돼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쪽 기업에 갔어요. 그럼 이쪽 기업에 맞춰가지고 개선할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항목의 문제라든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 디테일한 빠진 부분, 배제할 부분, 보강할 부분,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만들어주면서 그 회사가 그 프로그램을 쓰면서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 유지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크래프톤 회사는 그럼 왜 인도를 갔냐라고 봐야 되겠죠. 이 크래프톤이 세계적인 이 슈팅 게임을 발간을 했는데요. 이 게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깔려있는, 인기가 제일 높은 지역이 인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회사는 겁나 좋아해요.
근데 이 크래프톤이 이 서버를 갖고 이제 게임 회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엔 중국만 시장인 줄 알고 중국을 들여다봤는데 중국은 기술 다 까놓고 코드 까놓은 상태에서 사용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해주는 정산 비용만 받아가라고 하는데 이 회사는 애초에 이 프로그램들을 유지 보수 내지는 그러니까 인도판을 만들려고 해야 되니까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영업까지도 전부 다 해주면서 여기에 대한 수익을 갈라먹는 매우 이상적인 구도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AI를 만들었으면 이 프로그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MS에 갔을 때 적용이 다르고 인텔에 갔을 때 다르고 어디 뭐 애플에 갔을 때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서비스들을 해주려고 하면 거기에 맞춘 코딩과 변화와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엄청난 이론과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어제도 말씀드린 대한민국에 있는 인력들과 기술 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 범위를 했을 때 이게 전 세계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든지 인력 양성에 너무 어렵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미 전 세계의 IT 기업의 70%를 하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인 거예요. 즉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형상의 기업 전산망을 쓰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기업 전산망 서비스의 70%를 이 회사가 담당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이 개발해내는 AI 기술 그리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회사나 그 국가의 언어에 맞게 만들어낸 것들을 그 나라에 적용시켜 주려고 하면 그거를 코딩하고 개선하고 호스팅을 깔아주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버깅을 하고 AS를 해줄 수 있는 이러한 기업이 필요한데 어마어마한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런 업체들을 찾아갖고 저희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한번 써봐 주세요 하면서 시연을 보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영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증빙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해갖고 세팅해줘야 되고 나중에 AS까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70%를 하고 있는 회사랑 손을 잡아버린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여기 있는 회사들, 여기가 관리하고 있는 회사들에서 이번에 한국에서요, 보안도 잘 되고, 그 관리도 잘 되고, 나중에 이게 분쟁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정리해 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이런 부분에 표준 기구까지 갖춘 한국의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이번에 이걸 좀 해보려고 하니까 적용을 한번 시켜보시죠. 즉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영업과 관리와 AS 분야를 다 떠맡길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지금 상종하고 있는 전 세계의 금융이나 제조나 헬스케어 업체들은 세계 탑 클래스예요. 왜냐면 그만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관리를 맡기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미 유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IT 기업들, 각국의 선도적인 기업들은 다 여기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영업과 관리를 대신 해준다고 치면 우린 뭐만 있으면 돼요. 원천 기술과 프로그램만 가지면 이걸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파트너입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초반에도 말했듯이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재정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문제는 인도가 그만큼 돈이 없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국부펀드 갈게요. 인도 자체가 지금 경제가 일어나고 운영이 되고 있지만 국가가 지원해서 세금으로 지원해갖고 만들어내는 사업들은 사실상 굉장히 규모가 적습니다. 인도의 국부펀드, 국가투자 인프라 기금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는 하는데 그 규모가 인도의 전체 경제 규모에 보면 매우 미흡하다는 거죠. 네, 2015년에 설립된 인도 국가투자 및 인프라 기금, 약자로 NIIF라고 하는데 NIF라고 읽을게요. 그래서 인도 정부가 지분 49%를 가지고 대주주로 참여를 하고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이 나머지 지분을 보유한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요. 일단 운용 자산을 보겠습니다. 올해 초 기준으로 약
6조 5천억 원 이상의 자산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를 100억 달러 수준으로 2배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인도 전체에서 뭔가 새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투자 받을 수 있는 기금 총액이 5조 원밖에 안 되는 거고요. 얼마 안 앞으로 되네요. 늘린다고 해도 10조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정도 규모의 국제적인 AI 사업과 센터와 이걸 운영하려고 하면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요? 수백조, 수천조의 돈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가 새롭게 뭐 바라트 국부 펀드 이래갖고 새로운 펀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인도 정부는 니프와 별개로 더 거대한 규모의 바라트 국부 펀드를 설립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초기 자본금만 약 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7조 원 수준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얼마 안 되는데요? 얼마 안 되는 거죠. 즉 너무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인도라는 나라 자체가 경제 특성 자체가 일부 부자들이 자기 돈 갖고 국가 안에 있는 사업들을 독점해 갖고 그걸 키우다 보니까 우리처럼 대출을 끌어들였다든지 뭐 투자자들이 모아서 펀딩을 해 갖고 키운 기업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자체에는 이와 같은 금융 펀딩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만 부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만 돈을 버는. 그래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돈 있는 쩐주를 데리고 들어와서 외국 부자를 데리고 오든 친척 부자를 데리고 오든 돈은 지가 구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인도의 사업 구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인도가 해결해야 될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한국의 투자 회사들과 기금들이 참여를 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협상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투자 조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큰 기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투자 기관이 있어요. 최근에 그 자금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났다. 1년 반 만에 550조의 기금 수익을 올린,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국민연금이 작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올린 게 550조의 기금을 수익으로 늘려놨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이제 국내 AI 반도체 이런 데다가 쏟아붓겠다고 해서 국민 펀드를 지원하고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원해서 만들 수 있는 건 국내 공장이나 센터나 데이터 센터 같은 건데 이걸로는 아까 얘기한 국제화를 위한 AI의 전 세계 표준 제시와 함께 초기 AI 운영 시장을 잡아먹을 수 있는 비용이 안 돼요. 이런 투자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 인도의 이런 기업들한테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프로그램 능력, 영업력, 관리 인력들과 사람들. 일단 사람이 어저께 얘가 60만이고요. 거기 어저께 얘기했던 어저께 프로그램 회사가 카타 컨설팅이 60만이고 그중에 30만이 순수한 프로그래머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영업 인력과 관리 인력, 현장 경험을 하고 지금 이러한 국제적인 그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는 출장 나가 있는 AS 기사가 22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을 끌어들여 갖고 한국 제품, 한국 AI를 홍보하고 이거를 접속시킬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겁니다. 지분 투자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경영권을 나눠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만들어낸, 한국이 제시했던 AI를 걔네들이 기존에 팔고 있는 회사한테 이거 한번 써보시죠. 안 쓰신다고요? 아이, 그럼 나 경쟁사 가야 되겠다. 100% 영업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인도의 어떤 형태로든지 AI 투자 기금들이 만들어서 들어갈 거고요. 우리가 들어간다고 치면 블랙록이나 아니면 외국에 있는 뭐 JP가 됐든 골드만삭스가 됐든 돈 싸들고 따라 들어옵니다. 우리도 거기 투자하겠다고. 왜? 전 세계에서 제일 크고 제일 확실하고 제일 안정적인 이 AI 운영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국가는 기술은 한국, 인력은 인도밖에 없는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부터 키워가지고 2년, 3년 가르쳐갖고 현장에 투입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도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AI 강국이 되려고 하는 한국을 위한 완벽한 파트너이다라는 점이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젠 다 갖췄다. 처음에 대통령이 구성해서 AI를 한다고 했을 때 세 가지가 문제였어요. 첫 번째는 자본. 수백조 이상이 들어간 투자금 어디서 구할 거냐. 지금 미국 애들 엔비디아 뭐 다 돈 싸들고 왔죠? 지금 돈 많다고 해. 중동 애들도 지들도 돈 넣어주겠다고 난리 아닙니까? 돈 문제 일단 해결됐어요. 기술 하드웨어에 관한 문제? 이미 기술 세계 3위 수준인 거 확인됐고요. 이런 피지컬 AI 기술은 독보적인 1위인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이 이와 관련된 메모리 반도체들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제 그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들, 그러니까 연산 능력을 갖고 있는 거, 그거 엔비디아 거 좀 써줘도 됩니다. 엔비디아 거 잘 안 맥히면,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 거, 그러니까 GPU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능 계산하는, 하고 있는 프로세스도 앞으로 우리가 설계해내고 우리가 생산해서 공급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하드 기술 된 거예요. 그와 관련해갖고 전력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금 그러니까 스마트 원전부터 시작하고 재생에너지들 지금 착실하게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걱정되는 문제가 인력이었단 말이에요. IT 인력들. 우리나라 다지도도 AI 관련해 5천 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 세계 시장을 이걸로 단기간에 다 먹나. 대한민국 사람들 한 100만 명쯤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애들을 키워내려고 하면 지금 대학교 4년 가르치고 대학원 가르치고 현장 10년은 걸리는 거 아닐까? 필요 없다는 거야. 인도 애들한테 시키면.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AI가 실제적으로 세계에 공급되고 영입되고 그걸로 인해 갖고 스스로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가 우리가 생각한 2030년대 초반이 아니라 2028년 9년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인도에서 그 가능성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겠습니까, 송작가 TV 아니. 교역억 500억 달러? 웃기지 말라 그래. 그거는 세 발의 피일 뿐이고 이제 앞으로 향후 2050년 6천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 AI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최소 50%만 먹어와도 대한민국은 세계 1위의 부자 나라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날을 만들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치를 지켜나가고 우리 경제를 믿고 지지할 수 있는 부동산 개혁 그리고 지속되는 자본시장 건전화에 협조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은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다라는 점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아있는 분야는 핵 관련 부분, 그리고 방산 관련 부분에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내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공식적인 자료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방산이나, 이 스마트 원전 관련된 부분 안에서도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협업이 있었을 거고요.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빼가지고 여러분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